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37번째 이야기. 뭐야? 원상이 후계자가 됐단 말이냐? 원소가 죽자 하북의 정세는 금세 어지러워졌습니다. 원소의 아내였던 유부인은 원소의 첩 5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원상도 죽은 5첩의 자식들마저 모조리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육이었습니다. 원상은 원소에 이어 대사마대 장군의 자리에 올랐으며 하북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원담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벼릅니다. 조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주성의 신배와 봉기는 원상을 하북의 주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빨리 기주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뭐야, 원상이 후계자가 됐단 말이냐? 원상이 후계자가 되었다면 기주성에 들어갔다가는 해를 당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주공께서는 성 밖에서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기주성에 들어가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님께서는 안 오시고 곽공만 오셨소. 조조군을 향해 진군하던 중병을 얻으셔서 성 밖에서 쉬고 계십니다. 조조군이 침범하고 있으니 형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막아주셨으면 하오. 군중에는 계책이 뛰어난 모사가 없습니다. 신배, 봉기공을 보내주신다면 조조군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배, 봉기공이 없으면 나도 의지할 곳이 없소이다. 그럼 한 사람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모든 것이 조조군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원상은 곽도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봉기가 원담의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상공께서는 선친의 뜻을 받들어 하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선친의 뜻이라니 아버님의 유서라도 있느냐? 내 놈이 함께 꾸민 걸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이놈의 목을 베어라. 조조군이 노리고 있습니다. 봉기를 잡아두어 원상공을 안심시키고 조조를 물리친 후 기주성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봉기를 가둬두고 정부는 여양으로 출발할 채비를 하라. 조조군은 도착해 원담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서왕을 보내자 원담은 왕소를 내보냈으나 왕소는 서왕의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몇 차 만에 왕소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여세를 몰아 조조가 총공격을 하자 원담의 군서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원담은 야양성에 들어가 상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담은 기주성의 원상에게 사신을 보내어 구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봉기까지 나서서 여양성으로 구원군을 보내라고 하는군. 원담공이 여양성으로 물러난 것은 조조군이 하북의 경계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군이 물러난다면 원담공은 이곳 기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병을 보내지 말란 얘기요. 조조의 손을 빌려 원담공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상은 맏성인 원담으로부터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구원병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원병을 보낼 수 없다는 원상의 전가를 받은 원담은 노발대발하며 봉기의 목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조조군과 손잡고 기주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조와 손을 잡는다.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것은 저쪽이 먼저입니다. 주공께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원담은 결국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곽도와 상의했습니다. 원담이 투항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야양성에 있던 첩자를 통해 기주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옳테면 와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님의 뒤를 이은 하북의 주인이 아니냐. 원담이 조조와 쳐들어온다면 기주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담이 조조에게 투항하기 전에 마음을 돌려놔야 합니다. 무슨 수로 형님을 달랜단 말이오? 지금이라도 주공께서 군사를 이끌고 여양으로 가신다면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원상은 신배의 말을 쫓아 여광, 여상 형제를 선봉에 세우고 여양으로 떠났습니다. 원담은 원상이 구원군과 함께 오자 투항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조조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담과 원상은 각각 성 안팎에서 조조군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날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와 조카 고강까지 여양에 도착하니 원씨 일가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단숨에 여행을 뺏으려던 조조의 계획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원시 일가와 조조군의 공방은 계속되었으나 싸움은 지루하게 이어져 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북은 원소가 죽은 뒤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잘 버티지 않는가. 겨울이라 지키는 쪽이 유리했을 뿐입니다. 날씨가 풀렸으니 승상께서 군사들에게 총공격을 명하신다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일제히 진격해 여양성을 몰아붙였습니다. 원시 형제들은 조조의 매서운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기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연이어 기주성을 공격했으나 필사적으로 성을 지키려는 원시 삼형제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소의 세 아들이 지키는 기주성은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락시킨다고 하더라도 희생이 클 것입니다. 차라리 형주를 치시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소? 원시 가문은 셋째인 원상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분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형주를 치기 위해 군사를 거둔다면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승상께서 군사를 기주로 돌리신다면 하북을 차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곧 서주에서 대군을 철수시켜 형주로 향하게 했습니다. 조조군이 빠져나가자 원시 형제들은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조조군이 떠나자 둘째 원희와 고가는 자기들이 다스리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주성에는 원상과 원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군주의 자리를 되찾을 계교가 있습니다. 청주로 돌아간다는 핑계로 원상공과 신배를 초청해 주연을 여십시오. 그들이 술에 취했을 때 그들을 뵌다면 주공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곽도 공의 계책에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하오. 원담이 원상을 해칠 음모를 짜고 있을 때 청주에서 별가직을 지내던 왕수라는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란 원래 왼손과 오른손 같은 존재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서 한 손을 잘라낸다면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그것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원담은 왕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 안으로 사신을 보내 원상과 신배를 주연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곽도의 계략입니다. 주연에 참석하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원담공과 곽도를 제거해야 합니다. 신배 공의 말이 맞소. 형님이 살아있는 한 걱정이 끊이질 않을 것이오. 원상은 이번 기회에 원담을 제거할 마음으로 기주성을 나왔습니다. 원상공이 군사들을 무장시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계책이 탄로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맞대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 말이 맞서. 전군은 즉시 출병 준비를 하라. 내 오늘 원상을 죽이고야 말리라. 조조가 물러가자마자 원시 형제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조가 유표와 유비를 치기 위해 형주로 향하는 사이 원상은 성 밖으로 나와 원담의 군사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원담과 원상 양군은 기주성 밖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원담은 하북의 군주가 된 원상의 군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담의 군사들은 패해 평원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평원에서 군사를 재정비한 원담은 다시 기주로 나아갔습니다. 잔벽과 여광이 맞붙었으나 잔벽은 여광의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단 몇 참 만에 잔벽은 여광의 칼에 찔려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적의 선봉장이 쓰러지자 원상군은 용기백배하여 원담군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원담군은 버티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원상은 반드시 원담을 해치우리라 마음먹고 평원성까지 쫓아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원상이 우리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오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조조에게 일시적으로 투항해 조조군과 함께 기주를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조가 우리의 항복을 받아 기주성을 공격한다면 원상은 기주로 군사를 돌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뒤에서 들이친다면 원상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조조에게 보내야 이를 성사시킬 수 있겠어? 신평의 아우신비가 마침 이 성에 있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난 자이니 이 일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원담은 곽도의 말대로 신비를 조조에게 보내어 투항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조조는 형주를 공격하기 위해 하남의 서평에 진영을 세우고 궁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원담이 사자를 보내와 항복할 뜻을 밝혔소. 나와 함께 원상을 쳐서 기주성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오.
유표는 남을 친 적이 없으니 천하를 도모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북의 원씨 가문은 몰락했다지만 세력을 모아 승상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원씨 가문을 뿌리 뽑고 하북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조조는 순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곧 신비를 자신의 궁막 안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원담이 투항한다는 것이 진심이요? 아니면 어려운 지경을 모면해보자는 얄팍한 술책이요? 원담공의 사자로서 지금 승상의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상께서 하북의 사정을 아신다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북의 사정이라 공이 좀 알려주시겠소? 원씨 가문은 승상과의 싸움에서 패한 데다 형제끼리 골육상쟁을 벌여 백성들의 생활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씨 가문이 하북에서 1000명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상께서 원담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하북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주는 그 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뼈골, 고기 육, 서로 상, 다툴쟁. 골육상쟁이란 뼈와 살이 서로 다툰다는 뜻으로 형제나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툼을 뜻합니다. 원담의 사자인 신비까지 하북 정벌을 권하자 조조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원담에게 답시를 보낸 후 기주를 향해 군사를 몰았습니다. 평원성을 공격하던 원상은 조조가 기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돌려 업성으로 갔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있던 원담은 원상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원담의 추격을 예상한 원상은 여상 형제로 하여금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상의 명령으로 원담을 치기 위해 매복해 있던 여상 형제는 원담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원담은 원상군을 쫓는 것을 멈추고 조조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상 형제와 함께 조조의 군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조는 공격을 재촉하는 원담을 달래 평화성에서 기다리게 하고 여상 형제에게는 여로의 벼슬을 내리고 여양성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상에게 벼슬을 주어 여양성으로 데리고 간 것이나 주공께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안심시킨 다음 없애려는 조조의 계략일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조조의 희화에 들어가 있는 여광 형제의 마음을 주공께로 확실히 돌려놓아야 합니다. 여광 형제의 도움만 있으면 이후에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담은 곽도의 말에 따라 대장군의 인을 새겨 여상에게 은밀히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조조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겨울 동안 여양에 머물며 분량을 운반할 문화를 만들었으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조금씩 하북의 민심을 얻어갔습니다. 38번째 이야기. 화살을 날리려면 시위의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로 이어집니다.